안녕하세요. 권중의 알걸리즘 3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세요. 그러니까 10원 단위까지는 기억 안 나도 8천 몇백 원이더라. 올해는 8,700 얼마더라. 뭐 이런 것까지는 거의 대부분 아세요.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할 때 그게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고 취직을 할 때도 기본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근데 사실 결정되고 나면 그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잘 아시지만 과연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알고 싶어도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을 한번 정리해 봐 드리려고 3화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최저임금은 누가 결정하나요? 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AI가 결정할 리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결정할 텐데 과연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최저임금은 이런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 위원회는 의결권을 가진 27명의 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위원들이 누구인지를 알면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인데요. 살펴보면 이 27명은 각각 9명씩 나뉘어서 각기 다른 곳에서 이 사람들을 추천해요. 첫 번째 그룹이 노동자 쪽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위원이라고 하는데요. 노동계에서 이 9명을 추천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를 추천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국노총이 5명, 민주노총이 4명 이렇게 추천해서 9명을 추천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영자계 쪽에서도 사용자위원 9명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이런 단체들에서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9명을 정부가 직접 추천해요. 물론 이렇게 추천하는 것 전체 다가 다 고용노동부가 추천하긴 하는데 각각 영역에 있는 단체들이 추천한 다음에 그걸 받아서 추천하는 건데 공익위원이라고 하는 정부가 추천하는 위원들은 정부가 직접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학계나 연구자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노사관계론을 하셨던 분이거나 아니면 사회학이나 경영학이나 경제학이나 이런 사람들이 추천됩니다. 그럼 이렇게 모여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야, 그러면 사실은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기 의견이 워낙 많이 달라서 서로 다른 이야기 한다고 하면 중간에 있는 공익위원회 다 결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워낙 의견이 첨예하게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조정하는 공익위원회의 영향력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그 공익위원을 임명하는 정부의 예를 들면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맞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들이 되게 여러 차례 회의를 해요. 그러니까 연초부터 한 6월 말까지 논의를 하는데 그때 어떤 논의를 하게 되느냐, 어떤 위원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아니고 그분들의 의견까지 포함돼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질문입니다. 일단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 3월 31일 이전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면 그것을 받아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90일 이내에 결정을 해서 줘야 되니까 저희가 논의해서 90일 이내로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그럼 그 사이사이에 현장도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의 생계비가 얼마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는가, 물가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최저 생계비는 얼마인가도 논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되었을 때 그것이 산업에 미친 영향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수차례 이야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임금 실태, 실질 생계비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결정하게 되고, 이것은 최저임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사실 한국 사회의 다른 정책을 결정할 때도 임금 실태라든지 최저 생계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거라 이때 어떤 논의가 되는가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논의해서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도 총 8차 전원회의,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다른 작은 회의들이 있었겠죠. 그런 걸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최저임금위원회가 그것을 8차 회의에서 땅땅땅 이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것을 따라서 고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사실상 결정하고 형식적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은 그럼 이거 언제 결정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에요. 아까 잠깐 이야기 드리기도 했는데 법적으로 3월 31일 이전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을 결정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90일 이내에 결정해서 줘야 되니까 사실은 6월 31일 정도가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법적 기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맘때가 되면 막 기사가 이렇게 나와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견이 너무 달라가지고 법적 기한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이번에는 지키게 되었습니다. 라고 논의하는 시기가 이때쯤이고요. 그러니까 이번 달 말쯤에 이것이 결정되는 거죠. 근데 이 6월 말에 결정하는 걸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왜 예를 들면 6월 말쯤에 하는 게 적절하다. 아니면 어떤 다른 측은 한 11월 말쯤까지 결정하면 어떠냐 이렇게 나뉘는데요. 그 이유는 6월 말로 하게 해야 그 다음 연도 임금을 반영할 때 어떤 경영 상태나 이런 걸 봐서 좀 적절히 반영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좀 미리미리 결정해 줘야 되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측이 있고, 이런 근거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또 반대로 11월 말로 최저임금 결정을 좀 미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측은 이런 것 때문인데요. 사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되게 여러 가지를 다루잖아요. 물가 상승이라든지 생계비라든지 임금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표화해서 그걸 근거 삼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사실 6월 말까지 결정하려고 하면 그 논의는 4월, 5월쯤에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는 전년도에 있었던 통계 자료가 다 나오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올해 2021년 3, 4, 5월 사이에는 2020년에 대한 통계 자료는 거의 없고 19년도 자료만 있는 거죠. 그러면 6월 말까지 결정하려고 하면 19년도 자료를 가지고 2022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텀이 너무 길면 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들의 그 생계의 최저선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누군가에게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그 한 3년 사이에 너무 삶이 바뀌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최저임금이 기능을 적절히 할 수 없으니까 좀 뒤로 미뤄서, 예를 들면 11월 말쯤에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하면 그 전년도 통계 자료가 한 8월이나 9월에는 나오니까 그거 반영해서, 예를 들면 올해로 치면 2020년도 자료를 토대해서 2022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측이 약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들었을 때는 약간 미뤄서라도 좀 가까운 근래에 있었던 변화를 반영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이걸 누가 결정하나요? 어떻게 결정되나요? 언제 결정되나요?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대략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최저임금이 이렇게 결정되는구나 좀 정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번외인데요. 제가 이거 최저임금 관련한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야, 근데 최저임금 제일 처음에는 언제 결정됐고 그게 얼마였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1953년도에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법적으로는 최저임금을 실시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는 의무 사안도 아니었거니와 경제 상황이 어떤 노동의 가치의 최저선을 정하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 그때는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고 1986년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시행된 건 1988년도에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도입되게 됩니다. 그때 첫 번째 최저임금이 460원이었어요. 지금 8,700원인데 와, 460원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 460원이 어느 정도 되는 비용인지 궁금해가지고 막 찾아보니까 그때 시내버스 요금이 140원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짜장면 가격이 760원이더라고요. 그렇게 치면 그때 당시에는 최저임금 460원으로 짜장면 760원은 사 먹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2시간 일해야 짜장면 먹을 수 있었던 것인데 근데 그렇게 치면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이기 때문에 짜장면이 좀 비싼 데는 조금 비싸긴 해도 8,700원이면 짜장면 먹을 수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떤 식비가 오른 것에 비해서는 최저임금이 좀 더 빠르게 올랐던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했고요. 뭐 예를 들면 버스 타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죠. 지금 버스가 1,200원에서 1,2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거고. 근데 이게 실제로 다른 물가들도 다 이 정도였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1988년도에도 음마 아파트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격이 보니까 5천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음마 아파트 가격을 좀 찾아보니까 네이버 부동산에 한 23억 정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평형에 따라서 다르고 이런 건 있지만 그 정도 하던데 그러면 그때로부터 최저임금 88년도부터 최저임금은 19배 올랐는데 음마 아파트는 46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음마 아파트가 모든 주택의 평균값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 중에서 고가 아파트기도 하고 또 많이 오른 아파트기도 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최저임금을 가지고 주택을 사기는 좀 더 어려워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이제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렇게 쭉 찾아보다 보니까 계속 조금씩 최저임금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서부터 올해로 넘어올 때 최저임금이 1.5%가 올랐어요. 근데 이게 역대 최저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2018년도에 최저임금이 좀 많이 올라서 그것을 좀 완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지만 심지어 97년도에 IMF가 있었을 때도 2.7%가 올랐는데 올해 이렇게 좀 오른 것이 너무 조금 적게 오른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최저임금 결정될 때 보도자료를 봐도 최저생계비가 200 얼마가 넘는데 1인 가구가 최소한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200만 원이 넘는데 지금 최저임금이 조금 더 올라져야 최저생계비보다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주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조금 어렵지만 높이는 논의도 앞으로는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렇게가 있고요. 네, 하여튼 이 정도 오늘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는 어쨌건 이게 저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노동의 가치의 최저선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인간의 가치의 어떤 최저선을 정하는 논의기도 저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되고 나면 또 아시게 되겠지만 결정되는 과정도 알고 계셨다가 또 필요할 때 또 관심도 가지고 어떤 할 수 있는 것도 해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튼 올해 어떻게 결정되는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다음에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갔던 친구가 있어요. 물론 위원회로 들어간 친구도 있고 참관을 하겠다고 막 억지로 우겨가지고 들어간 친구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모셔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3화 권지웅의 알고리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